김영민의 타임. 햇빛 조명이 비추는 어느 새벽 늦은 밤, 그대 꼭 오늘 밤 내 꿈에 나타나줘. Yeah. 간절한 내 맘이 너의 귓가에 닿을 수 있길 주문을 걸었어. Yeah. 내 눈엔 그대가 보여.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yeah. 떨리는 맘과 거친 두 손, 오 그대여 잡아줘. 괜히 잠들 수 있게 네 미소가 너의 미소가 so good. 마음속에 falling yeah. 널 가져버릴 수만 있다면 이젠 매직을 만들어가 저 눈을 봐 별을 빼다가 박았나봐 날씨는 비가 와 내가 우산이 됐겠지는 더위 와 빙수는 합의만 돼오 하얗게 쌓여진 저 흰 놈들같이 하얗던 내 맘에 색이 채워지지 너를 화려하게 그리고 걸을래 내 맘에 누가 봐도 내 거라고 알 수 있게 내 미소가 yeah. 널 가질 수만 있다면 yeah. Love is so magic. Oh, know that I love you. Love is so magic. 사랑만한 마법이 없죠.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죠.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좀 특별한 사랑 이야기요. 이 드라마가 방송되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였답니다. 일단 캐릭터도 비현실, 그들의 삶도 비현실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내 얘기처럼 느껴졌다면요.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바로 낯선 마법 같던 드라마 아일랜드입니다. 2004년 가을 내 멋대로 해라 드라마 이후에 매니아층을 두텁게 확보한 인정옥 작가님의 신작 아일랜드가 방영된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의 히로인 이나영 씨와 함께 그 당시에는요. 그 떠오르던 샛별 지금은 우주 대스타죠. 네. 현빈 씨가 첫 장편 주연을 맡았으니까 말 다 했죠. 그런데도요. 이게 찬물이라도 끼얹듯 그 당시 작가님이나 PD님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시청률은 포기했다. 작가주의 드라마다. 이 소식에 물론 매니아들은 더 두근두근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체 이게 어느 정도길래라는 호기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드디어 방영이 되고 평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반반으로 갈렸어요. 혹평과 극찬으로요. 물론 저는 극찬 중에 한 명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타임 식구들 앞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앞서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나 비현실적이다라는 그 비판들이요. 오히려 저한테는 좀 그동안에 봐왔던 무언가 정형화된 패턴의 드라마는 좀 많이 달랐어요. 이게 또 잔잔한 듯하면서 한 번씩 그 파격적인 주연들의 그 행동이나 모습, 상황들이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극중의 주인공들 나이대가 그 당시에 저랑 좀 비슷한 나이대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또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상하게 또 공감되는 하여튼 묘한 기분이 들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드라마 상황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몽환적인 OST까지 더해져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드라마 기본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일랜드에 입양됐던 한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지내던 중에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
네, 짧죠? 이렇게만 들으시면 대체 어떻길래 혹평과 극찬이 그렇게 나온 걸까 싶으실 텐데요. 저와 오늘 아일랜드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나면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입양되었던 한 여자가 바로 이나영 씨. 극중 이름은 중아입니다. 자신의 첫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요, 아주 어릴 적에 입양된 중아는요, 설상가상으로 비극과 함께 두 번째 가족과도 떨어져 홀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중아가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요,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이 바로 강국 현비 씨입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 좀 뻔하다 싶죠. 혹시 뭐 로맨틱하다거나. 드라마 보면 유난히 이런 클리셰들이 많잖아요. 뭐 잃어버리고 찾아주고 다시 만나고 뭐 이런 작업 거는 거. 뭐 저 혹시 차라도 한 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뭐 뻔한 멘트들 많지 않습니까? 실상에서도 아마 이런 경험으로 그 인연이 된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 커피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납품차 그 직원 한 분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요. 네, 뭐 결혼까지 하고 지금 잘 살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요, 체력 관리한답시고 그 수많은 운동 중에요, 하필이면 발레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하고 네, 이렇게 또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동안 삶이 왜 이런지 뭐 이런 특별한 만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막상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달달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또 그렇게 달달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물론 뭐 로맨틱은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뭐 언제나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중화에게는요, 두 번의 비극을 거쳐서요, 그 가족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강국 역시도 가족과 헤어진 아픔도 있고요. 사랑에 빠졌을 때 다들 뭐 분홍분홍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초코초코하다? 저는 좀 감수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이어트 뭐 유지어트 1년 넘게 하는 덕분에. 저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치킨치킨하다, 한우한우하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뭐 퇴근 시간 다가오는데 또 먹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 표현까지 더해서요, 뭔가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좀 배부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네. 하지만 중화와 강국을 굳이 표현하자면요, 블루블루하다, 아니면 그레이그레이하다. 그레이색 아니죠. 그레이색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영화 원스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대단한 영화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배경으로 한 음악 영화의 지존 같은 영화입니다. 네. 아니면 뭐 싱스트리트, 같은 감독이 만들었어요. 싱스트리트도 아마 그 OST가 정말 대박이었죠. 이 영화도요, 아일랜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두 영화를 다 보고 있으면 그 안개 같은 필터, 블루 필터, 그런 것들을 내내 장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동안 애쉬, 그러니까 잿빛이죠. 네. 헤어 염색할 때도 애쉬가 들어간 색들이 유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애쉬 핑크, 뭐 애쉬 베이지 등등. 요즘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때는 그때 뭐 블루 블랙, 와인 블랙, 영화는 맨인 블랙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애쉬,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의도한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된다면요, 그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JTBC에서 방영했던 비긴 어게인, 그 음악 프로그램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본격적 버스킹 예능. 네. 올해는 국내에서 촬영을 했던데, 하여튼 2017년에요, 처음 해외 버스킹을 시작한 나라가요, 아일랜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비긴 어게인도요, 원스, 싱스트리트 영화, 예, 감독 존 카니의 작품이에요. 이 감독님은요, 유독 그 아일랜드와 음악을 사랑하나 봅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지만요, 나라 아일랜드는 그만큼 그 특유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의도적으로 그 과장을 했을지언정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지닌 그 약간 몽환적인, 뭔가 좀 음악적인 사유를 만들게 하는 블루지니한 노래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드라마 아일랜드에서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드라마에서는요, 아일랜드 배경은 초반에만 짧게 나오고 안 나와요. 대신에 드라마 타이틀이라든지 배경음으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달의 서쪽 하늘에입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진짜 뭔가 광활한 대지, 뭐 파란 하늘, 바람, 막 파도 속에 홀로 서 있는 느낌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노래에서도 그렇듯이 이 아일랜드라는 의미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색채나 느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 전반적인 분위기를 소개하는 장치로 아일랜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이렇게 사연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닉네임 나잇라잇0301님. 안녕하세요, 영민 오빠. 네이버 나우 진행자 맡으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드라마 아일랜드에 대해 이야기하신다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2004년 참 외롭고 우울하던 그때 만난 이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또 알아볼 수 있길 바라던 중화, 국이, 제복이, 시연의 이야기가 그 감정선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같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꺼내어 보는 드라마입니다. 특히 제복의 마음을 알면서도 빗속에 그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연이 창문으로 제복을 보면서 손으로 우산 씌워주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 쓰임을 받고 있었고 혹은 저도 누군가 모르게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제와 느끼는 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네요. 좀 더 표현하고 살 수 있기를요. 그래서 이렇게 영민 오빠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먼지처럼 살겠다라는 중화의 말처럼. 네, 이거 정말 명대사죠. 네. 이렇게 가볍고 흔하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빠도 좋은 음악, 진솔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요. 네,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잇나잇0301님. 자, 다음입니다. 닉네임 수정. 드라마 방영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재미없어서 보다 말았었습니다. 이거 초등학생이 볼 내용 아닙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터미네이터 2를 보고 정말 경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비유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몇 년 전에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를 보고 뒤늦게 찾아봤던 드라마였는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극복해 나가는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20대가 되고 보니 현실은 불륜을 잘 포장한 막장 드라마. 저에겐 2번은 보고 싶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호불호가 많은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네, 수정님께서는 극불이셨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닉네임이 이건 뭐죠? 이거 닉네임 비공개래요. 그 닉네임이 비공개인지 닉네임을 비공개인지 아무튼 네, 비공개님. 안녕하세요. 타임의 DJ 김영민님. 오늘의 드라마가 아일랜드라고 하길래 드라마 관련 사연은 아니지만 보내봅니다. 저는 드라마의 제목인 아일랜드에서 김영민님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는 팬입니다. 네, 김영민님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민님의 나우, 타임의 화려한 앞날을 기원하며 그리고 김영민의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 짝짝짝. 네, 비공개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듯 그 댓글에도 이렇게 사연에도 네, 보다시피요 호불호가 굉장히 좀 갈렸죠. 네, 하여튼 이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OST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드라마 아일랜드는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드라마의 황금기. 지난번 타임에서 지금의 웹툰 시장에 이전에 우리나라 만화의 황금기를 다뤘잖아요. 주위에 물어보시면요 인생 드라마로 꼽는 것들이 대부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온 걸 거예요. 물론 지금도 2000년대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때부터 드라마 OST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작 드라마에는 항상 명작 OST가 있었다는 거죠. 드라마만큼 유명한 OST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일랜드 OST도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어쩌면 드라마보다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는 혹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OST만큼은요 사랑을 진짜 잔뜩 받았습니다. 사랑만 잔뜩 받은 노래 중에요 이현우 씨가 부른 허락되지 않는 사랑, 이 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지치고 아픈 네 맘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져 어느새 자라난 사람 이제 네가 있는 걸 처음부터 알았었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너의 숨결도 작은 미소도 내겐 허락된 게 아닌데 사랑한 것이 이별이 될 줄 그때 정말 알지 못했어 너를 사랑한 만큼 아플 거야 눈물 되어 되돌아온 너인데 못 견디게 그리워서 바라보아도 이뤄질 수 없다면 널 사랑한다 없어 눈물로 아파할 사람 오직 내가 되기를 너에게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길 바랄게 너의 숨결도 작은 미소도 내겐 허락된 게 아닌데 사랑한 것이 이별이 될 줄 그땐 정말 알지 못했어 너를 사랑한 만큼 아플 거야 눈물 되어 되돌아온 너인데 못 견디게 그리워서 바라보아도 이뤄질 수 없다면 널 사랑한다 없어 네, 아일랜드 이미지를 계속 좀 약간 음울하다는 듯 얘기했지만요. 정작 아일랜드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쾌활하다고 해요. 영국에 여행 가면요, 런던에서 상처받은 마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위로받는다라는 이상 카더라 통신도 있더라고요. 네, 자꾸 아일랜드 얘기하니까 여행 가고 싶죠. 여행 간 지가 전부 다 오래되셨을 텐데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야 합니다. 우리 지구인들 힘냅시다. 아자아자. 네. 자, 그럼 다시 아일랜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드라마 아일랜드에서는요,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캐릭터들이 정말 좀 특이해요.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좀 이렇게 스포를 좀 주의해야 되니까, 아무튼 한마디로 굉장히 좀 별납니다. 중화는요, 늘 땅에서 발이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물론 생각조차도요.
강국이는요, 세상 모든 중화 같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것처럼 마치 자석처럼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네요. 매력 만점 백수 오브 더 백수. 그가 보아온 모든 백수 캐릭터 중에요, 진짜 단연 탑입니다. 맨날 그 슬리퍼보다 이 쓰레빠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 백수 제복이. 우리 제복이는요, 이 아무 생각 없고 좀 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보고 있는 진짜 찐 같은 사람입니다. 드라마 아일랜드는요, 그 명대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명대사를 다 모으다 보면요, 오바 조금만 보태서 드라마 대본 전체에 진짜 한 3분의 2는 나올 수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드라마 아일랜드 명대사 이렇게 치면 아주 그냥 쫙 나옵니다. 그 대사들 중에 제복이 대사는 유독 제복이가 해야 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제복이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는 상태로 제복이의 대사를 보면요, 이게 좀 전응아? 좀 엄청 느끼하다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약간 돌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드라마 속 제복이의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삶, 그리고 중화, 강국, 시연, 아직 그 시연의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이들과 엮이면서 드러나는 제복이의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 이거를 알고 봤을 때야 진짜 제복이 말에 담긴요, 깊이라든지 촉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조차도 이 드라마에서 가장 최애캐가 김민준 씨가 맡은 제복입니다. 이렇게 툭툭 무심히 내뱉지만요, 듣는 사람들 마음 한가운데를 꼭 손가락으로 누르는, 이게 그 날카롭거나 뾰족한 걸로 찌르는 느낌이 아니고요, 진짜 그냥 꾹 누르는 느낌, 이 도닥도닥 해주는 말들 같은 거요. 극 중에서요, 그 말에 시연이가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김민정 씨가 연기한 시연이도 정말 별난 캐릭입니다. 아픔, 뭐 현실에 대한 무게감, 앞날에 대한 당연한 절망 같은 것들을 아주 꽉 끌어안고 있어요. 뭐 극 중에서 뭐 지랄, 뭐 이런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네 명의 주연들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가끔씩 그 도덕적 윤리관도 좀 그 선을 좀 위태위태하게 넘나들면서요,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이런 삶을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혹평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캐릭터들이 비현실적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온 말들이 한편으로 또 이해도 갑니다. 여기다 더해서요, 뭐 사각관계, 삼각관계도 피곤한데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던 비밀이라든지 뭐 반전, 그 반전들이 요새 흔한 그 막장 플롯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 나오는 막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막장을요, 막장 같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정옥 작가님의 매직입니다. 신기하게 이 드라마의 심취해서 보다 보면 어느샌가 그 막장을 응원하고 있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비현실적인 설정을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매직이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드라마 속 특이한 사람을 보면서 내 얘기라고 느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하여튼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매직에 빠져들다가 자연스럽게 뭐 알렌 페인, 아일랜드 페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에 빠진 매니아들을 페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예요. 그 시작을 아마 보통 인정옥 작가님의 전 작품이었던 내 멋대로 해라부터 그렇게 페인이란 단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드라마 다모 페인, 그 다음이 지금 알렌 페인. 앞서 말했던 그 다모에서도요, 그 제복이 역을 맡은 김민준 씨가 다모에도 아주 멋진 역할로 나왔었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요. 유럽의 한 나라 아일랜드 얘기만 했지만 아일랜드라는 말에는 그 섬이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스펠링은 달라요. 발음도 조금 다르답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아일랜드 이렇게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섬이란 말이 나옵니다. 작가님이 여기에 주목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해외에 입양된 중화를요, 굳이 다른 나라가 아닌 아일랜드에서 살게 했다가 한국에 돌아와
섬처럼 살고 있는 섬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말이에요. 섬 같다. 정말 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있을지언정 바다에 가로막힌 하나의 섬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아일랜드 OST 중에 그대로 있어주면 돼. 네, 김장훈 씨, 장필순 씨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 김영민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버리고 싶은 건 네가 아니었어. 버려지는 건 내가 되어줄게. 이렇게 그냥 버려도 오지마. 참아 할 수 없는 그 말들 때문에 더 힘들지도 몰라. 더 묻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눈 뜨고 있으면 여전히 우린 다시 살아갈 거야. 네가 매일 다니는 골목 그것만 그대로 있어주면 돼. 네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나 위해 울지는 마. 버리고 싶은 건 네가 아니었어. 버려지는 건 내가 되어줄게. 이렇게 그냥 버려도 오지마. 네가 매일 다니는 골목 그것만 그대로 있어주면 돼. 네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나 위해 울지는 마. 이제는 심한 말로 나 아프게 한데도 좋아. 너를 더 많이 웃게 해주지 못한 나를 용서해줘. 다니는 골목 그것만 그대로 있어주면 돼. 네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나 위해 제발 울지는 마. 울지는 마. 김영민의 타임. 네, 여러분은 지금 네이버 크리에이트 나우 김영민의 타임에 무수히 많은 섬으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섬이 바다에 가로막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섬도 바다 아래로는 다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죠. 우리 결국 다 이어져 있답니다. 적어도 이 타임 안에서는 꼭 그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 속 명대사를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요. 몇 개 좀 읽어볼게요. 이걸 들으시면서 이게 누구 대사인지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해드린 캐릭터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좋은가요?
아니면 좋아서 불쌍한가요? 처음에는 불쌍해서 좋았고 지금은 좋아서 불쌍합니다. 자, 누구누구의 대화일까요?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중화와 강국의 대화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서 널 보니까 빗물이 네 몸을 적시는 게 아니라 눈물이 네 몸을 적시는 것 같다.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늙어서 그런지 그게 보인다. 어린 애로천사야. 녹았지 너. 달달하네 아저씨. 아우 진짜 이거 누굴까요 이거. 이거 제복이 대사는 못하겠어요. 예, 제복이와 시연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극 중에 시연이가 구 아역배우 출신 현 에로배우로 나오거든요. 둘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죠. 네. 그만큼의 무게를요 시연이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 대사는요 정말 아일랜드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사일 겁니다. 먼지처럼 살겠다. 그때 너도 나처럼 먼지 같았어. 처음 볼 때부터. 그래서 사랑한다. 야, 진짜 먼지처럼 살겠다. 참, 이 먼지처럼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중화 얘기하면서 그 땅에서 발이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먼지 잡기 해보셨나요? 그 떠다니는 먼지, 이게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애기들 중에 그 눈앞에 먼지가 신기해서인지 뭐가 이게 둥둥 떠다니니까 자꾸 손으로 막 휘젓는 거 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귀여웠죠. 네. 먼지 잡기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네. 햇빛이 드는 곳이면요 어디든지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잡는 거죠. 물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행동. 알면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늘 하던 거 말고 안 해본 거, 뭐 하면 이상할 것 같은 거 그냥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큰 거 지르기 어려우니까 쉬운 먼지 잡기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 용기가 있어야 뭘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기라는 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커 보이는 거지, 시도하고 나면 용기라는 거 그냥 이게 나다운 거구나 생각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먼지처럼 살겠다, 이 말은 중화의 대사입니다. 그럼 중화가 말하는 너도 나처럼의 너는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들을 뜻하지 않나 싶어요. 네. 먼지처럼 살겠다라는 말만큼 정말 중화답고 또 용기가 넘치는 말이 있을까요? 아마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요, 나 먼지처럼 살래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아마 대다수들이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요, 그래 너의 먼지 같은 삶을 응원할게,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의 은인이 되실 겁니다. 다들 이렇게 뭘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꼭 여기까지 가야 되고 또 이만큼 해내야 되고 뭐 이 정도는 벌어야 되고. 먼지처럼 살겠다는 건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없애고 살겠다는 거니까 그냥 한마디로 떠다니면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할래. 있을 줄 모르다가 햇빛이 비추면 그제서야 있었네? 말은 쉬운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한편으로 참 부럽고 멋진 삶이다라고 싶은 건 저뿐인가요? 그렇지만 세상에 먼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막상 그것도 재미없을 것 같네요. 네. 드라마에서 전부 중화 같은 사람만 나와봐요. 뭐 그 드라마가 명작이 되겠습니까? 삶도 똑같고요. 강국이도 있고 제복이도 있고 시연이도 있고, 뭐 제복이 아버지, 시연이 엄마, 강국이 직장 상사, 이렇게 다 있어야 그래야 재밌고 또 명작이 되고 또 다채로운 삶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죠. 네, 이렇게요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해준 아주 매력적인 드라마 아일랜드 소개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네, 그 애청자분들의 사연 OST 신청곡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디 러브등님이시네요. 우선 김영민님의 타임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사연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눈물 솟게 만들었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1순위가 바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인데요. 보통의 로코물이라고 했을 때는 뻔한 전개가 예상되는 드라마들이 많았죠. 일명 뭐 신데렐라 스토리, 캔디 캐릭터, 뭐 외로워도 슬퍼도 힘들지 않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고 결국은 그 보상을 받고 남자 주인공과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런데 이경희 작가의 미안하다 사랑하다의 경우 그 스토리가 조금은 달라서 흥미로웠고요. 결말이 더 비극적이어서 가슴 먹먹하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주인공 무혁, 소지섭 씨의 명대사 생각나시나요? 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던, 네, 저도 한번 미사짜리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네, 아주 대단한 대사였죠. 뿐만 아니라 여주인공 임수정 씨의 패션도 유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그부츠, 뭐 헐렁하고 알록달록한 니트, 다들 기억하시죠? 미사는 지금 다시 봐도 처절하고 외롭고 아픈 드라마인 것 같아요. 또한 스토리와 함께 사랑을 받았던 미사의 OST 중에서 박효신 씨의 눈의 꽃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눈의 꽃을 들을 때마다 역으로 드라마 한 장면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겨울 발라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원곡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박효신 씨의 곡으로만 알았는데 일본 가수 나카시마 미카라는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2003년도에 발매된 곡이라는데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불후의 명곡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박효신의 눈의 꽃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저는 원곡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다뤄보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정말 배경도 너무 이쁘고 그거에 비해서 진짜 결말이 너무 비극적인 드라마였죠. 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러브등님이 신청해주신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OST 원곡으로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 들어보겠습니다.
네, 눈의 꽃을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 아일랜드를 소개하면서요,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시 한 편과 노래 들으면서 오늘의 타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시 제목은요, 자꾸 아까부터 먼지 이야기했다고. 먼지 아닙니다. 네. 햇살에게입니다. 햇살에게. 정호승.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 같은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반짝반짝 광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햇살과 먼지가 되는 삶 살다가요, 다음 타임에 다시들 만나요. 마지막 들으실 곡은요, 아까부터 솔직히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레이하다. 그레이색. 네, 아니죠. 그레이색이죠. 이거 할 때부터요. 자, 그럼 그레이의 TMI 들으시고요. 오늘은 유난히 아일랜드와 음악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음악영화 특집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각종 음악영화나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신청곡들을 네이버 영민마늘 카페나요, 영민마늘 인스타에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이버 나우 크레이트 김영민의 타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타임!